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상기한국사 박지엠입니다. 열공들 하시나 힘드시죠? 시험을 시작한 분도 있고 또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야 하는 분들도 많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머리 회전이 좀 된다거나 조금 된다거나 아니면 공부 감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본 오픈 강좌가 어떤 시험 공부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시고 원리를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리를 이해하면은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원리를 알아야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시되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원리를 이해하고 바로 적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집중해서 보시고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신 분들이 대부분 공시생이죠. 또 그리고 경찰 준비생, 경시생이실 텐데요. 이분들에게 어떻습니까? 한국사는 어떤 과목입니까? 한국사는 암기 과목입니다. 아니다. 이해 과목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말들이 많죠.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암기 과목이든 이해 과목이든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성적을 올릴 수가 없으면 합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나 골격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까지도 다 암기를 해야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바로 공무원 한국사, 경찰 한국사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접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범위가 너무 넓죠. 그리고 또 암기할 양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무지하게 많아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사실 이 공무원 경찰 한국사가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는 포션이 제일 많아요. 자, 이래서 사실 뭐가 나왔습니까? 이래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연상 암기 한국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연상 암기 한국사가 탄생을 했는데요. 자, 연상 암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공무원 경찰 한국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빨리 완벽하게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연상 암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공무원 경찰 한국사를 가장 빠르게 완벽하게 통째로 암기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1강이기도 하지만 오픈 강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첫 번째, 그러면 도대체 연상 암기법이란 무엇이냐?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연상 암기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정말 효과가 있느냐? 기적 같은 방법이냐? 뻥 아니냐?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기억 효과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연상 암기법을 적용해 개발한 연상 암기 한국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외워서 이제 한국사 고득점이나 만점으로 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체험해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상 암기 한국사란 무엇이냐를 시작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연상 암기법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이제 연상 암기법, 연상법이라고도 해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기억법이라고 합니다. 암기가 아니라 기억법이죠. 그래서 연상 암기란 무엇이냐가 아니라 바로 이제 기억법이 과연 무엇이냐? 자, 니머닉이라고 하죠. 니머닉 시스템. 정확한 명칭입니다. 기억법, 기억술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연상암기 한국사는 암기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 사실 기억법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외우는 작용을 암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말을 안 쓰고 암기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 기억법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암기와 기억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 설명하려면 하루가 더 가요.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결론적인 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법이란 기억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내리지요. 자, 기억법이란 무엇이냐?
뭐든지 잘 외우는 방법이다. 간단하죠. 뭐든지 잘 외우는, 기억하는, 암기하는 방법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는 간단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뭐든지, 무엇이든지입니다. 즉, 무슨 과목이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억법은. 우리가 이 기억법을 이제 한국사에 적용해가지고 개발한 연상한 기억사를 공부하지만 여러분이 시험 과목에 모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라든지 행정법, 국어, 여러 가지 그 모든 과목에 다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중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영어 단어 암기법 있죠? 시중에 나와 있는. 이거 100% 기억법을 적용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분 계시죠? 이제 경선식 영어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만드신 이제 영어 단어 암기법도 100%이 기억법을 적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든지 잘 기억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과목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잘 외우는 방법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요. 우리가 잘 외운다, 잘 암기한다, 잘 기억한다. 어떤 뜻일까요? 자, 그래서 비율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이 A, B에게 조선왕조 27대 왕명을 순서대로 한번 외워봐라 하고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뻘뻘뻘뻘 거리면서 빡빡빡빡 거리면서 외우겠죠. 그런데 A는 1시간 만에 외웠어요. 1시간 만에 뭘 어떻게 외웠던 건지 그건 상관없이 왕명을 순서대로 잘 외웁니다. 근데 B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외우지를 못하고 버벅버벅거리다가 몇 시간입니까? 한 5시간 만에 겨우 외웠어요. 자, 그러면 A와 B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외운 겁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잘 암기를 한 겁니까? 당연하죠. A가 잘 암기한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제 첫 번째 기억법의 정의를 내리는데 첫 번째죠. 기억법의 정의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가 조금 이제 긴장을 했나 보네요. 강의 순서가 약간씩 어긋나네요. 자, 기억법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잘 외운다는 건 첫 번째 뭡니까? 빨리 외워야지 잘 외운다는 뜻이죠. 아무리 정확하고 많이 외우더라도 빨리 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시험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외우는 것이 잘 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잘 외우고 있는지. 자, 일주일이 지나고 잘 외운 A한테 조선왕조 27대 왕명을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버벅 거립니다.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근데 B는 어떻습니까? 5시간 동안 버벅 거리면서 외우긴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물어보니까 아주 잘 대답을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외운다는 건 뭡니까? 빨리 외우는 것만으로는 좋은 기억이 아니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오래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빨리 외우면서도 오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쨌든 간에 시험일이 다가와서 시험장에 앉았어요. 의자에 앉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만 조선왕조 27대 왕명을 적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겠지만요. 둘 다 어떻게 합니까? 둘 다 버벅버벅거립니다. 결국은 뭡니까? 둘 다 잘 못 외운 거죠. 그래서 잘 외운다는 뜻의 마지막은 필요할 때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인출을 해야 됩니다. 인출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잘 외우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외운다는 건 빨리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활용을 한다. 활용한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답을 맞춘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억법이라는 게 뭔가를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정의를 내립니다. 자, 기억법. 간단하게 쓰긴 했지만 조금 깁니다. 이제 필기하는 건 여기서밖에 없어요. 정의. 자, 기억법의 정의는 첫 번째, 기억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즉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모든 과목이죠. 모든 과목에서의
암기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항을 빨리 기억하고, 빨리 외우고, 빨리 암기하고, 오래 기억하고.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 정확하게 필요시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인출하여 활용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습니까? 활용은 시험 문제 답을 맞히는 거라고 그랬죠. 방법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기억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을 빨리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고 필요할 때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인출해서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좋네요. 무슨 과목이든지 빨리 기억하고 오래 기억한다면 어느 누가 안 하겠습니까? 이 기억법을. 어느 누가 시험, 조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시험의 관건은 사실 암기예요. 외우지 않으면 답을 맞출 수가 없고 그러면 합격할 수가 없지요. 근데 모든 과목이든지 다 빨리 외우고 오래 기억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인출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사실 몰라서 안 하는 거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빨리 외울 수가 있느냐? 이 빨리 외운다는 건 첫 번째 뭡니까? 형상합니다. 이미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두꺼운 국사책 한 권을 갖다가 잘잘 외우는 것보다 그 국사책을 시나리오로 만들어가지고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어떤 쪽이 더 빨리 외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영화 한 편을 보고 그 내용을 갖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이 형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빨리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에 권력이 막강해지는 비변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변사를 듣고서 머릿속에서 뭔가 떠올려집니까? 형상화라는 건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변사 그러면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게 없죠. 근데 이걸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비열한 말을 좀 바꿔보는 겁니다. 변사또다. 비열한 변사또. 이렇게 말을 좀 바꿔보죠. 그럼 우리가 변사또 하면 춘향전에서 나오는 은큼한 어떤 양반 관리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거, 이런 걸 갖다 형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한국사에 나오는 우리가 외워야 될 모든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으면 어떤 것보다 더 빨리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바로 이제 연상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연상결합이라는 걸 하는데요. 저랑 이제 앞으로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형상하고 연상결합을 할 텐데요. 자, 비열한 변사또가 말이죠. 어자에 앉아가지고 왕행세를 해요.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변사또와 왕행세를. 연상이 됩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제목과 그 핵심 내용을 갖다 연결하는 걸 갖다 우리가 연상결합이라고 해요. 이렇게 의미적으로 결합하는 게 있고 또 이미지적으로 결합시키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거니까 비열한 변사또가 왕이 앉는 어자에 앉아가지고 왕행세를 하면서 부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머릿속에서 착각 한번 사진을 찍어보세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선 후기에 이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영향이 나타나죠. 첫 번째, 왕권의 약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행정기구의 유명무실화, 의정부 및 육조 기능이 유명무실화되죠. 그리고 세 번째, 세도 정치의 빌미가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이제 비변사 기능 강화에 따른 영향인데 그거의 두 문자를 따가지고 왕행세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왕행세를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연상결합이라고 해요. 조금 이따 저랑 또 해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갖다가 오래오래 기억을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억의 단서가 있습니다. 인출 단서죠. 기억의 단서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A도 있고 B도 있었어요. 이들에게 이제 조선왕조 왕명을 기억하게 했는데, 자, 그래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자, 10대 임금이 누구냐? 10번 연산군입니다.
20대 임금은 누구냐? 20번, 20대 경종입니다. 자, 뭐 21대 임금은 누구냐? 21번 영조. 이렇게 찰컥찰컥 나옵니다. 9대 임금은 누구냐? 성종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 기억법에서는 이제 이 기억의 단서, 인출 단서를 갖다 미리 만들어 놔요. 조금 이따 저랑 직접 한번 해보실 텐데요. 이렇게 기억의 단서, 인출 단서를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머리 속에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인출 단서, 기억의 단서인데요. 여러분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10대 임금, 20대 임금, 30대 임금, 5대 임금, 6대 임금 이렇게 철컥철컥 머릿속에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연상기 한국사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들은 전부 이렇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이제 태정태세 문단세로 외웠을 텐데 이거 절대로 시험 공부에 도움이 안 되고 시험에 도움이 안 되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요. 이렇게 외워야만 입체적으로 조선왕조 27대 조선시대 전기 후기를 갖다 입체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암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사 강사 뭐 10년, 20년 한 분들도 이렇게 쉽게 못합니다. 연상암기 한국사에서는 가능합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법의 이제 정의, 원리를 내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법칙입니다. 이렇게 기억법에 잘 기억이 되는 여러 가지 원리를 보편화시켜가지고 법칙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연상암기 한국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 암기할 텐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법칙을 응용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이미지를 만들고 결국은 이미지입니다. 결국 기억법의 모든 비밀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이미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초결합의 법칙입니다. 기초결합법. 자, 두 번째가 이제 중심결합법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심어에다 결합을 한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이제 연상결합의 맛을 잠깐 봤는데요. 어쨌든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심결합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연속결합법이 있습니다. 연속결합법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결합법이 있습니까? 이제 네트 결합법이 있습니다. 네트. 망이라고 이제 우리가 적어할 수가 있겠는데요. 망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망결합법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연상암기 한국사를 이제 개발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결합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암기물들을 갖다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머릿속에서 연상을 할 텐데요. 그렇게 만들어낸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장이라고 합니다. 장이 어떤 장이냐면 장소를 나타내는 장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시간상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장면. 그림입니다, 그림. 기억법의 핵심이 그림이라고 했죠. 이미지라고 했죠. 그래서 기초결합법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초장이라고 하고요. 중심장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서 떠올려지는 어떤 그림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속결합법을 이용해서 만든 장을 연속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을 갖다 베이스로 해가지고 또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네트는 말 그대로 기억의 그물망이죠. 그래서 A 네트가 있고 B 네트가 있고 C 네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기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 없죠. 우리가 이제 장이라는 개념, 그리고 네트라는 개념, 그리고 요거 세 개 용어, 이런 것들만 외울 것도 없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억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법 이렇게 좋은 거면은 과연 얼마만큼 어떤 효과를 내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5분에 임의의 단어 100단어를 갖다가 순서대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억법을 이용해서. 잘 듣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분에 이 짧은 시간에 100개의 단어를 갖다가 순서대로, 그것도 임의의 단어. 임의의 단어는 건 무슨 뜻입니까? 쉬운 낱말도 포함되지만 한국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낱말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100단어를 기억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IQ가 100이 아니라 200이라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100단어를 기억하기는. 근데 가능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기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결합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 결합법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로 5분에 100개의 이메일 단어를 순서대로 암기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전략을 위해서 스크린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하죠. 자, 뾰로롱 하고요. 자, 스크린 화면으로 왔는데요. 자, 1번부터 보신 것처럼 이제 99번까지 약 100개의 낱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메일 낱말입니다. 1번부터 이제 90번까지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5분 만에 외울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자, 우리가 항상 이거를 테스트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제 그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처럼 시간을 잠깐 드릴 거예요. 짧게 드릴 테니까 외울 수 있는 만큼 순서대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필수적인 테스트니까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방법은 여러분이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평소 한국사든 뭐 다른 과목이든 간에 암기하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단말을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 외우세요. 집중해서. 시간은 짧게 드립니다. 뭐 낙서를 하셔도 좋고 뭐 필기를 하셔도 좋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했던 방식대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시간을 짧게 드리고 그 다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지요. 글씨는 다 보이실 거예요. 아마 글씨가 작긴 해도 글씨는 아마 다 보이실 텐데. 자, 어쨌든 뭐 좀 형식적인 거니까 몇 개나 외우셨습니까? 뭐 실제로 이제 암기하신 분도 있고 그러실 텐데 아무리 IQ가 좋고 머리가 좋아도 9개 이상은 못 외웁니다.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매직 넘버 7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9개 이상은 못 외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막 20개, 30개를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외운 걸까요? 바로 이제 연상법을 사용한 겁니다. 스스로 터득한 연상법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암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아까 기초 결합법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영의 장, 영국 신사의 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림입니까? 간단한 그림입니다. 사실은 영국 신사가 있고 부인이 있고 그리고 시계탑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기초장이라고 해요. 장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떤 장면,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초결합법을 이용해서 만든 그림을 기초장이라고 합니다. 한 장 더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역시 십회장입니다. 십자가가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피아노, 그리고 소녀가 앉아있는 우측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의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처음 보시는 그림일 텐데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번호가 있죠.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1번부터 9번까지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10회장도 마찬가지로 물론 10번은 따로 띄어져 있는데요. 11번부터 19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이 번호를 매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번호를 매긴 원리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갔나? 자, 아까 영의장을 한번 생각해보죠. 머릿속에서 영국 신사가 있었고 부인이 있었고 시계탑이 있었죠. 그냥 세 파트의 그림에서 상중하로 나눕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 제일 위에 어떤 사물에다가 그냥 1번을 붙인 거예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위치적으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1번을 붙인 겁니다. 2번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림에 중간쯤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기다 붙인 거예요. 세 번째. 이해되죠? 그러면 이건 1, 2, 3은 이제 영국 신사의 상중하에서 찾으면 되겠고 4, 5, 6은 영국 신사 옆에 있는 부인에게서 찾으면 됩니다. 제일 위에, 중간, 밑에. 그리고 뻐꾸기가 앉아있던 시계탑이 있는데 역시 제일 위에, 중간, 그리고 밑에서 번호를 하나씩 매긴 거예요. 그 원리밖에 없습니다. 다만 10회장이 있었죠. 우리 조금 아까. 근데 똑같은 원리로 11, 12, 13, 14, 15, 16, 17, 18, 19 매겼는데 단지 하나. 10번은 따로 띄어놔요.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그림을 보시고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 서랍장이 있죠. 우리
헬스장에 가면 라카가 있죠. 라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국 가면은 약상자들이 많이 있죠. 거기 어떻겠습니까? 전부 번호가 매겨져 있죠. 번호가 없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어를 암기하려고 하는데 그 단어들을 갖다 이렇게 서랍장 하나씩 1대1로 대응을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즉 연상결합을 해가지고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그래서 1, 4, 7만 기억하면 이 서랍도 금방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번, 20번, 30번 서랍은 따로 띄워놓습니다. 이 띄워놓는 원리,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자 4번, 14번, 24번, 34번 서랍은 항상 두 번째 그림에 제일 위에 있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머리 회전이 되시거나 공부에 감이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된다고 했을 텐데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9번 서랍은 19번, 29번, 39번 서랍은 항상 세 번째 그림의 제일 밑에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100단어를 외울 수 있는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사물을 우리가 기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번 기초가 뭡니까? 모자죠, 모자. 모자에다 1번. 물론 영국시에서 코스염에다 1번이라고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이 기초를 먼저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그림에 뭐가 있었고 상중하로 머릿속에서 떠올리기만 하면 돼요. 1번 모자. 2번은 뭡니까? 첫 번째 그림의 중간쯤에 지팡이가 있으니까 그냥 지팡이를 2번 기초로 정한 거예요. 3번은 신발. 아무것도 아니죠. 4, 5, 6은 영국 신사 부인에게서 찾은 겁니다. 4번은 제일 위에 양산이 있으니까 그냥 양산. 5번은 핸드백. 6번은 뭡니까? 치마죠, 치마. 7, 8, 9는 시계탑의 지붕. 8번은 뻐꾸기 시계. 생뻐꾸기를 잡아다 1시간마다 때려서 시간을 알립니다. 9번은 시계탑의 대문입니다. 외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리기만 하면 돼요. 자, 이왕한 거니까,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넘어갈까요? 11단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10번 서랍은 따로 띄워놓는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사물함이라고, 서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10번은 뭡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서랍장, 십자가죠. 11, 12, 13은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그림의 상중하, 두 번째 그림의 상중하, 세 번째 그림의 상중하에서 순서대로 번호 붙여놓은 거예요. 아까 1번은 영국신사 모자였지만 11번은 목사님 머리가 됩니다. 1번, 11번이 따로 달라야 되냐면 서랍장이 달라야죠. 그래야지 다른 물건을 보관할 수가 있겠죠. 자, 12번은 목사님의 손으로 정하죠. 13번은 목사님의 발로 정하겠습니다.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를 신고 설교를 하고 있네요. 자, 14, 15, 16. 항상 제가 1, 4, 7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14는 피아노 뚜껑, 15번은 피아노 건반, 16번은 피아노 의자의 다리, 의자라고 하죠. 그냥 좀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어요. 17, 18, 19입니다. 17번은 창문, 18번은 소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은 모르죠. 어떻게 생겼는지. 19번은 교회 가면 다들 알죠. 의자. 소녀가 앉아있는 의자로 정하겠습니다. 전부 이해되시죠? 처음 보시는 분도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영의장에 영국 신사가 있었고, 10회장에 십자가가 있었다. 십자가와 관련된 그림들입니다. 자,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뭐였죠? 기초가? 1번부터 9번까지의 서랍장은 영의장이 있었죠. 영국 신사의 장이 그 그림의 한 장에 있었죠. 자, 1번 뭡니까? 영국 신사 제일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모자가 있었죠. 2번 지팡이, 3번 뭐 있어요? 그냥 밑에 발, 구두밖에 더 있습니까? 4, 5, 6은 영국 신사 부인에게서 찾아졌었죠. 제일 위에 뭐를 받치고 있습니까? 우산을 받치고 있었죠. 5번 핸드백. 조금 그림 크기가 작아서 이제 잘 안 보였을지도 모르는데 아주 아기자기한 핸드백이 5번이에요. 6번은 치마죠. 무슨 색깔인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감각이 있는 겁니다. 머리 회전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7번은 시계탑의 지붕, 꽃갈콘처럼 생겼었죠. 8번은 시계탑이 아니죠. 뻐꾸기 시계입니다. 9번은 대문이었죠. 대문. 자,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서랍장의 번호를 우리가 다 기억한 거고요. 이제 10회장으로 한번 넘어가죠. 자, 10번. 따로 떨어져 있었죠. 제목이죠, 제목. 십자가의 장, 제목. 그러니까 십자가가, 누런색 십자가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11번부터 19번까지는 그 목사님 설교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 돼요. 자, 11번 목사님 머리, 12번 목사님 손, 13번 목사님 발이었죠. 슬리퍼 신고 있었죠. 구두도 아니고. 14, 15, 16 여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피아노가 있었죠. 피아노가. 14번 피아노 뚜껑, 15번 피아노 건반, 16번 피아노 의자, 17번, 18번, 19번 누가 있었습니까? 얼굴은 우리가 모르지만 소녀가 앉아 있었죠. 당연히 17번 창문이 될 거고, 18번은 이름 모를, 얼굴 모를 소녀가 됩니다. 19번은 소녀가 앉아 있는 긴 의자가 되겠지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기초 이제 서랍장의 이름을 기억했는데요.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외우려고 그랬던 낱말들이 있었죠. 100단어를 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법의 기초결합법, 뭐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기초결합법의 기초장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1번부터 9번, 99번까지 외우려고 그랬죠. 물론 한국사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낱말들을 1대1로 서랍에다 연상결합을 시켜서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머릿속에서 뭡니까? 찰칵 사진만 찍으세요. 한번 찍었으면 안 잊어버립니다. 또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머릿속에서 한 장 한 장 이제 사진만 찍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초는 영국 신사 모자고요. 우리가 외울 낱말은 고래였습니다. 고래. 영국 신사가 모자를 갖다 이렇게 벗어요. 근데 그 속에 굉장히 넓은 바닷물이 있고 거기에 고래가 유유히 빙글빙글 돌면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머릿속에서 찰칵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을. 자, 됐죠? 그럼 또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2번 지팡이. 우리가 외울 낱말은 만화책이었습니다. 지팡이로 접시를 돌리듯이 만화책을 갖다 빙글빙글 돌리고 있어요. 찰칵. 3번. 자, 영국 신사가 부인이랑 음식점에 갔어요. 그래서 신발을 물론 우리나라 음식점이겠죠. 밥을 먹고 나와가지고 신발을 신었는데 뭐가 물컹해요. 봤더니 누가 차디찬 냉면을 갖다 육수랑 같이 구두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갖다 모르고 신발을 신었으니 그 느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런 경험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때 그 사건 잊어버리지 않겠죠. 즉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상결합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연상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자기의 모든 오감을 활용해 가지고 연상결합시키고 오래 기억이 되겠구나 하는 거를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느끼셔야 되겠죠. 자, 4번, 5번, 6번을 같이 연상결합합니다. 자, 그물입니다. 우리가 외울 낱말은 우산을 갖다 그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비가 오니까 다 스며들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물로 만든 우산을 머릿속에서 착각 사진을 찍으세요. 6번, 5번. 핸드백이 자꾸 꿈틀거려요. 그러더니 뚜껑이 떡 열리더니 펭귄이 머리를 내밀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펭귄이었어요. 우리가 외울 낱말은. 6번, 치마를 들춰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영국시사 부인이 발에다 눈썰매를 타고 있어요. 눈썰매. 어쩐지 좀 스르륵 가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발에 눈썰매를 타고 지금 스르륵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머릿속에서 외울 낱말과 이 기초를 갖다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짬뽕을 시키는 겁니다. 본드로 접착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번. 낚시입니다. 낚시.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를 떠올리세요. 지금 진짜 진짜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 지붕에 앉아서 낚시를 하염없이 하고 있어요. 조금 머리가 이상한 건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지붕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자, 8번 뻐꾸기 시계죠. 여기서 막 매연이 솟아나오고 막 부릉부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구멍 뚫린 이 시계 안을 가서 쏙 보니까 넓은 공터에 트럭이 붕붕거리면서 시운전을 하고 있어요. 이상한 장면이네요. 아까부터. 그래서 그 모습을 찰칵하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9번.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수십 마리의 말이 막 뛰어옵니다. 밟히면 큰일 나니까 얼른 피해야겠죠. 막 검은 말, 점박이 말, 흰 말이 막 수십 마리가 뛰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9번까지 연상 결합을 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다른 낱말도 결합을 해보죠. 자, 10번.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니까 식탁에 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그게 십자가를 갖다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커다란 십자가를 식탁처럼 앉아가지고 반찬 밥을 올려놓고 밥을 먹고 있어요. 식탁이 된 십자가입니다. 머릿속에 찰칵 사진을 찍으세요. 11번 커피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도대체 대충 어떻게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와 커피를 갖다 연상결합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든 제가 상관 안 할 테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착각 찍으세요. 11번은 여러분에게 맡겨두겠습니다. 12번 목사님 손과 수셈입니다. 목사님이 손으로 맞고 연설하면서도 자꾸 막 뭘 문질러 내요 보니까 수세미로 손을 씻고 있어요. 뭐 조금 이상한 목사님이니까 그럴만하다 하고 넘어가죠. 16번, 13번이죠. 13번. 목사님 발에 막 파란색 낙서가 돼 있어요. 알고 봤더니 색연필을 갖다가 누가 목사님 발에다 막 낙서를 한 거예요. 색연필입니다. 색연필. 자, 14, 15, 16번, 14번. 피아노 뚜껑에 택시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부르릉 거리고 있어요. 택시. 15번은 신문지입니다. 누가 물에 젖은 신문지를 갖다 건반에다가 붙여놨어요. 그게 마르니까 건반이 눌리지가 않고 삑삑 소리만 납니다. 신문지입니다. 16번 피아노 의자에 다리를 갖다 누가 그 여행지에서 파는 길다란 연필 있죠? 그 연필로 다리를 갖다 그 의자를 갖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바람만 불어도 휘청휘청 하겠죠. 그 모습을 연필이라고 머릿속에 사진을 찍으세요. 자, 17번은 우리가 외울란 말이 겨울입니다. 겨울은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아까 형상화라는 말을 했었는데 창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눈보라가 막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어요. 우리가 눈보라 하면 겨울을 떠올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겨울. 자, 드디어 18번 소녀가 얼굴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에게 살며시 고개를 듭니다.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18번 낱말 외우리, 우리가 외울 낱말이 뭐였습니까? 대통령이었죠, 대통령. 자, 문재인 대통령이랑 똑같은 얼굴을 한 소녀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19번.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가 나서 의자 위로 보니까 곰돌이 인형이 움직이면서 소녀에게 장난을 걸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찰칵 사진을 찍으세요.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도 이게 뭐 하는 건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가 이걸 외우려고 그랬고요. 자, 기초를 떠올리면서, 아니지.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모자를 뒤집어 보세요. 넓은 바다가 있고. 고래죠, 고래. 2번, 뭘 돌립니까? 접시를 돌립니까? 아니죠. 만화책이었죠. 3번, 뭐가 들어있습니까? 뭉클하고. 냉면이었죠. 4번,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대로 비를 맞고 있어요.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물. 5번, 어떤 동물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펭귄. 치마를 걸쳐놓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눈썰매를 타고 있었죠. 눈썰매. 자, 지붕에는 여러분의 베프가 앉아 있습니다. 불러보세요. 친구를. 뭘 하고 있습니까? 낚시를 하고 있었죠. 8번, 이 안을 들여다볼까요? 뭐가 붕붕거리면서 그 시운전을 선회를 하고 있습니까? 트럭이죠, 트럭. 자,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어떤 동물이 튀어나옵니까? 점박이, 검정색, 하얀색, 말이 튀어나왔죠, 말.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이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십자가를 갖다가 옆으로 뉘어놓고 뭘 먹습니까? 밥을 먹죠. 식탁을 만들었으니까요. 11번. 뭡니까? 커피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어떤 분은 뜨거운 커피를 목사님 머리에 부은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까만 커피 분말을 갖다가 목사님 머리에 문지른 분도 있을 거, 여러분이 있을 텐데, 하여튼 커피입니다. 12번은 수세미, 13번은 색연필이죠. 색연필. 자, 14번은 뭐가 피아노 뚜껑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붕붕거립니다. 택시였죠. 15번은 뭘 붙여놨습니까? 신문지. 16번, 왜 의자가 휘청휘청거립니까? 연필로 다리를 만들어놔서 그래요. 갑자기 찬바람이 몰아닥치네요. 뭐가 왔나요? 여름이 왔나요? 겨울이 왔죠. 누굽니까? 문재인 아저씨죠. 대통령. 19번, 의자 하면 뭐가 있습니까? 인형이 있죠. 인형. 자,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뭡니까? 영국 시사 부인이 우산을 쓰고 있죠. 그물이죠. 6번 눈썰매죠. 이해되시죠? 7번에는 여러분의 베프가 앉아서 뭘 하고 있었다 그랬죠?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랬죠. 9번
시계탑이죠. 시계탑에 문이 열리고 어떤 동물들이 말이 튀어나왔죠. 이해되시죠? 자, 10번. 10번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십자가였죠. 자, 여기에는 피아노가 있고 소녀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번 15번. 신문지죠. 신문지. 자, 18번 소녀. 어떤 낱말과 연상결합을 했습니까? 대통령이었죠. 13번. 뭡니까? 목사님 발이죠. 막 불긋불긋해요. 파란색, 파란색. 색연필. 뭐, 크레파스라고 해도 좋고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서랍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결합을 해가지고, 연상기 결합을 해가지고, 단어를 외웠습니다.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이용한 거예요. 1번부터 19번까지 낱말을 외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20의 장이 있습니다. 역시 똑같아요. 20번이 있고 1번부터 9번까지 있고요. 30의 장, 40의 장, 50의 장, 60의 장, 70의 장, 80의 장, 90의 장. 한 장에 10개의 낱말이 들어가니까 모두 100개의 낱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5분에 100개의 낱말을, 임의의 낱말을 외울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가능합니다. 저도 가능했고요. 충분히 조금만 훈련을 쌓으면 100개의 낱말을 5분 만에 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가끔씩 이제 TV에서 이제 뭐 추석이라든지 설날에 특집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여자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단어 50개를 순식간에 외우는 걸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그 아이들이 천재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천재라면 여러분들 지금 천재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기초결합법, 기초장을 이용해가지고 단어를 물론 한국사에는 나오지 않는 낱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1번부터 9번까지 순서대로 외우는 방법을 설명을 듣고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그 그림을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절대로 안 까먹습니다. 즉, 암기하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안 까먹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칠판으로 휘리릭 돌아가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리릭입니다. 휘리릭. 자, 다시 칠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그 전에 이제 촬영 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언젠가는 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동영상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튼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에만 좀 집중해 주세요. 어떻게 외우고 한국사를 어떻게 외우는지. 자, 우리가 이제 기초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단어를 암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겁니다. 학습물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결합 법칙을 적용해 가지고 외울 건지, 즉 우리가 이제 근대사의 전개같이 사건들을 순서대로 외우는 학습물인지 아니면 가보개혁, 을미개혁 이런 것처럼 어떤 사건을 외우는 건지 그 형태에 따라서 적용하는 결합 법칙이 다를 뿐 원리는 똑같습니다. 요 세 개. 그래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우리 기초장이라는 걸 했었죠. 결국은 뭡니까? 서랍장이죠. 라카의 서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호를 붙이고 여기에 1대1로 결합을 해가지고 단어를 이제 나중에 암기물을 외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이제 중심결합법이에요. 우리 예전에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뜨개질을 하실 때 뜨개질이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실타래가 있었죠. 실타래에다가 뭘 합니까? 바늘을 꽂아가지고 바늘을 보관했었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바늘이 어디에 있는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중심결합법이라는 건 중심어를 갖다가 중심어라는 건 제목을 말합니다. 뭐 을미개혁, 가보개혁 이것처럼 제목을 말합니다. 그 중심어를 갖다 형상화시켜가지고 외워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바늘 꽂듯이 꼽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중심결합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실타래에다가 바늘을 꽂는 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늘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몇 개 이내에 있을 때 이 중심결합법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돌아가서요. 영어 단어 게이지라는 낱말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게이지. 자, 개 형상화시킵니다. 개가 이제 이빨을 지그시 드러내고 지그시 깨물고 여러분을 응시하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뭡니까? 게이지. 응시하다입니다. 응시하다. 즉 게이지를 형상화시켜서 실타래를 만들고 그 뜻을 갖다가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싸이. 우리 싸이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강남 스타일의 글로벌 스타 있죠.
싸이가 팔짱을 끼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즉 싸이, 한숨 쉬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바로 중심결합법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시중에 있는 영어 단어 암기법이 100% 이 기억법을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 단어 암기법은 전부 이 방법을, 중심결합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중심결합법이 어떤 거라는 거 이해되시고,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영어 단어를 꼭 뭐 어떤 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외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연속결합법입니다. 우리가 구슬이, 보석이 진주라고 생각하죠. 진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가장 잘 보관할까요? 바로 실로 깨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속결합법이에요. 그래서 연속결합법, 우리가 아까 이제 고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낱말을 갖다가 외웠잖아요. 이거를 기초결합법으로 기억을 했었는데, 연속결합법으로 한번 기억을 해보죠. 그러니까 낱말과 낱말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결합. 자, 고래가 뭘 합니까? 만화책을 보고 있어요. 뭘 하면. 근데 만화책,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훈련이 돼야 되는데, 만화책 속에서 막 냉면이 흘러내립니다. 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화책 속에서 냉면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뭘 만듭니까? 그물을 만들어요. 됐죠? 근데 그 그물에 펭귄이 잡혀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외우란 말을 하나씩 연속해서 결합해서 외우는 방법이에요. 아까는 기초결합법은 서랍장에 하나씩 넣어서 외웠죠. 그러니까 각기 방법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습물을 외워야, 암기해야 할 때 어떤 걸 적용해야 할지는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여러분이 떠올라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초결합법, 중심결합법, 연속결합법을 했는데요. 자, 지금까지 내용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해되시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19개 낱말이 쉽게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끙끙거리는 한국사에 적용을 해가지고 100점을 맞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이제 생기신 분도 있고, 아직까지 이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네트라는 게 결국 기초가, 베이스가 되는, 그러니까 기초결합법, 중심결합법, 연속결합법을 어떤 거를 갖다 베이스로 해가지고 네트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A, B, C 네트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A 네트를 한번 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한국사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겠고, 더 머리가 뛰어난 분은, 아,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겠구나를 깨달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시 이제 스크린 화면으로 뿅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시중에서 교재를 구매하신 분이라면 그 교재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고려왕조의 네트입니다. 우리가 네트를 이제 체험해 본다 그랬죠. 자, 이해되시죠? 우리가 번호가 있고 그림들이 있고 상중하로 번호가 매겨져 있고, 요거 조금 아까 했던 기초장입니다. 번호가 몇 번까지 있습니까? 34번까지 있죠. 그러니까 아까 0회 장, 10회 장, 20회 장, 30회 장을 그냥 그림 한 장에다가 붙여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기초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번호들이 10회 장, 10번 따로 떨어져 있고, 20번 따로 떨어져 있고, 30번 따로 떨어져 있고, 예를 들어서 31, 32, 33은 바로 스님의 머리, 목탁, 그리고 집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고려 왕조의 왕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그 각 왕대의 업적을 기억해 보는데, 네트 결합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19개 낱말을 순서대로 배웠었죠. 그러니까 머리 좀 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거 조선, 그 왕조 기억, 왕명 기억하는데 뭐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일단 시간상 9번까지, 9대 임금까지만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기초부터 기억했었죠. 기초, 어떤 사물에다 붙여놓은 번호. 그래서 1, 2, 3, 소나무, 2, 4, 5, 6은 가마, 고래청자를 굽는 가마, 그리고 7, 8, 9는 가마 굽는 노인의 상중하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당연히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였지만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1번이 뭡니까? 솔방울이죠. 2번 소나무 옹이에요. 옹이. 3번 그냥 소나무 전체를, 이 나무 줄기를 갖다 3번으로 정해요. 3번. 자, 4번은 장작입니다. 가마를 때우기 위한 장작. 5번은 흙가마, 도자기 굽는 가마죠. 6번은 가마 속에 불, 장작불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7번은
노인의 상투, 8번은 노인의 저고리, 9번은 노인이 앉아있는 의자. 뭐 집신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의자로 돼 있으니까요.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머릿속에서 영국, 고려 왕조의 네트인데, 도자기를 굽는 노인이 있었고, 소나무 있었고, 흙가마 있었고, 노인이 있었지. 여기는 노인의 아들, 며느리, 손주,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집, 그리고 마당, 그리고 울타리 밖에 지나가는 스님, 이렇게 그림으로 구성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기초를 기억했고요.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아까는 이 과정을 생략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왕명이 있죠. 이 왕명, 사실 조선이나 고려나 왕명, 왕묘죠, 묘. 이거 기억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전부 종이 붙죠. 그래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어떤 형태가 있는 낱말로 바꿔서 결합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9번까지만 해보죠. 태조, 태권도 조교. 태권도 조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떠올리세요. 그 사람을 태권도 도복을 입히고 그 사람이 태권도 조교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기억이 잘 됩니다. 그래서 태권도 조교, 그래서 태조. 자, 해정입니다. 해자 들어가는 첫 번째 낱말. 신혜성, 우리 가수 중에 신혜성 있죠. 이 신혜성을 모르면 여러분이 그냥 해자 들어가는 누구 친구나 누구 아무나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 사람을 고려 2대 왕 해종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은 정종, 술 있죠, 술. 정종술. 4번, 광종입니다. 광종.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태조도 그렇지만. 광자를 따가지고 어릿광대, 어릿광대로 바꿨습니다. 그럼, 어릿광대, 삐에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겠죠. 5번은 경종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원의 경. 아파트 경비원은 요즘 뭐 많이 있으니까요. 주변에 많이 계시죠. 자, 6대가 성종이에요. 성자를 띄어가지고 성냥팔이 소녀.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연상한기 한국사를 수강하시면 네이버에서 성냥팔이 소녀 딱 검색을 해보세요. 어떤 영화 제목이 나오고 거기에 성냥팔이 소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녀가 나오는데 그 소녀를 떠올리면 됩니다. 7대 임금이 목정이에요. 그 강조의 정변이 일어난 목정에서 목사님, 8대 현종. 현자로 시작해가지고 뭔가 이미지 있는 낱말. 현영. 한번 떠오르겠죠? 미녀죠. 현영 하면 머릿속에 잘 떠오를 겁니다. 이제 9대 덕정. 가래떡 그래가지고 우리 떡국 만드는 떡 있죠. 이 가래떡에 떡을 띄어내가지고 덕정으로 형상화를 시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형상화된 낱말을 갖다가 결합만 시키면 됩니다. 연상결합.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니까 한번 이거를 갖다 결합을 시켜보죠. 1번 솔방울을 갖다가 태권도 조교가 붕 뛰어 올라가가지고 솔방울 발로 땅 걷어찹니다. 아주 장쾌하게 호쾌하게 찰칵 찍으시죠. 자, 나무 옹이에 신혜성이가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똥꼬가 아픈지 얼굴 찡그리면서 계속 부르고 있어요. 무슨 벌칙을 쓰나 봐요. 자, 3번 정종이죠. 소나무에서 막 나무 줄기에서 정종이 줄줄 흘러내려요. 그러면 그 술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줄 겁니다. 연상한기 한국사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정종술이 막 흘러내리고 있어요. 자, 4번은 광대입니다. 어릿광대가 몰래 슬그머니 다 와가지고 장작을 하나씩 가지고 가서 어디로 가지고 갑니다. 가서 뭘 만드는지는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5번 흙가마를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탁탁 두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흙가마가 비가 와서 그런지 여기저기 좀 부실한가 봐요. 경비원 아저씨가 탁탁 두드립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고려 5대 임금은 경종이에요. 6번 성냥불, 그러니까 불이죠, 불. 성냥팔이 소녀가 다들 아시겠지만 성냥을 다 못 팔고 손이 시려운지 불에 손을 째고 있어요.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 성종. 시험에 무지 많이 나오는 왕입니다. 광종, 성종, 태조 그렇죠. 자, 세 왕만 더 해보죠. 7대 그 노인의 상투를 목사님이 붙들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백걸 하고 있어요. 강도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강도들이. 그래서 7번은 목사님, 8번은 저고리, 노인의 저고리를 입은 현영이 짜증을 내고 있어요. 아유,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억지로 이제 뭐 할 수 없이 연상기 한국사 때 이 노인의 저고리를 입긴 했는데 냄새도 나고 막 쾌쾌한지 짜증을 잔뜩 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그럼 무조건 저고리 하면 현영이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 8대 임금은 현종이다. 자, 9번. 가래떡으로 의자를 만들었어요. 가래떡이 굳으니까 딱딱해가지고 의자로 아주 딱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9번은 가래떡, 덕종. 이해되시죠? 자,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번 칠판으로 가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뾰로롱입니다. 자, 칠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한 내용.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려 왕조를 기억을 했는데요. 왕명을 1대부터 9대까지 남북국 및 삼국 및 남북국을 고려 왕조, 조선 왕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1대 임금이 누구였죠? 1대 임금. 자, 1대 임금을 떠올려 보자. 솔방울이죠, 솔방울. 솔방울 누가 걷어찹니까? 아, 태권도 조교였죠. 태조. 조선이나 고려나 1대 왕은 태조입니다. 자, 2대 임금 누굽니까? 옹이죠, 옹이. 누가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얼굴을 찡그립니까? 혜성, 신혜성이 있죠. 혜종입니다. 혜종. 자, 3대 임금 누굽니까? 나무에서 뭐가 흘러내립니까? 술이 흘러내리죠. 소주가 흘러내립니까? 소주가 흘러내리면 소중이겠죠. 그러나 소주가 아니라 정종이 흘러내렸죠. 정종. 자, 그러면 자, 4대, 5대, 6대, 7대, 8대, 칠판이 조금 작네요. 9대. 자, 6대 임금 누굽니까? 아, 6대 임금. 불이죠, 불. 가마 불이죠. 성종이죠. 그래요. 고려 6대 임금은 성종이에요. 5대 임금이 누굽니까? 흑가마였죠. 경종. 자, 9대 임금은 누굽니까? 의자였죠. 노인이 앉아있는 덕종이에요. 덕종. 8대 임금 누굽니까? 노인의 저고리. 아름다운 여인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현종이죠, 현종. 7대 임금. 노인의 상투를 누가 붙들고 애걸백걸 살려달라고 울고 있습니까? 목사님이었죠. 목종이죠. 자, 4대 임금 누굽니까? 아, 기초가 뭐였죠? 장작이었죠, 장작. 장작을 누가 가지고 하나씩 훔쳐가지고 갑니다. 누굽니까? 광대였죠. 광종입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그 조선왕조 10대, 20대, 25대, 10대, 9대 임금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린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그 기초가 바로 기억의 단서, 인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인출 단서를 먼저 기억을 해놓고 외우란 말을 갖다 연상결합해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9대 임금 하면 누가, 8대 임금을 하면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좌의 마지막일 텐데요. 태조 하면은 왕 이름만 기억하면 시험 풀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왕대의 업적, 사건들, 편찬사업들 이런 거를 같이 기억을 해야지 시험을 바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태조의 업적, 이제 여러 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시간상 태조의 업적을 시험에 많이 나오죠. 태조의 업적을 연속결합법,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연속결합법을 이용해가지고 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태권도 교구가 뭘 걷어찼습니까? 솔방울을 걷어찼지요. 그리고 할 일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태권도 조교를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자, 취미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지만 취미로 또 유도를 배워요. 그리고 취미로 배우는 유도관에 놀러 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연상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서 차이가 나는데 그냥 뭐 태권도 이렇게 이제 유도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창문도 있고 문도 있겠죠. 이런 태권도 조교가 이제 취미로 배우는 유도관에 놀러 갑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는 겁니다. 자, 취미로 배우는 유도관에 갔는데 이제 창문이 새카매요. 그래서 노크를 합니다. 흑색 창문을 두들깁니다. 흑색 창문을 두들기니까 안에서 거대한 계란이죠. 거대 계란이랑 유도 연습을 하고 있던 그 유명한 누굽니까? 서경석이가 친구였어요. 태권도적으로. 반갑게 문을 열고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연상되죠? 마중하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찐 고구마를 가져와가지고 먹으면서 담소를 합니다. 여기까지 연상이 되겠죠? 자, 찐 고구마를 먹으면서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태권도 조교가 이제 어디를 가야 돼요? 결혼식장을 가야 돼요. 선약이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을 갑니다. 자, 장면이 바뀌었죠. 여기 결혼식장에 갔더니 바로 태권도 관장이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사성 장군 있죠. 결혼식장에 들어가니까 사성 장군, 이거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여자분들은 잘 모르죠. 사성 포스타를 말하는 거예요. 별이 4개 달린 장군이 주례를 씁니다. 그 결혼식 장면이요. 그리고
신랑을 보니까 태권도 관장인데 턱이 굉장히 길어요. 턱이 긴 턱을 가진 아주 이제 사심이 많게 생긴 조금 음흉한 관장이에요. 그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신부는 아주 뇌숭을 떠는 뇌숭쟁이 불려우 스타일이라서 아주 뭐 서로 천생연분인가 봐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결혼식 장면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죠. 사성 장군이 주례를 보고 신랑이 있는데 턱이 굉장히 긴 사심이 많게 생긴 태권도 관장과 내숭쟁이 불려우 스타일의 신부가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상이 되겠죠. 자, 결혼식이 끝나서 신랑이 자취하고 있는 이제 지하 자취방에 신방을 꾸밉니다. 이제 또 장면이 바뀌었죠. 유도관 장면, 결혼식 장면, 그리고 이제 지하 자취방에 가서 이제 신방을 꾸미는 거죠. 뭘 먹어야겠죠. 그래서 미역 분말, 미역을 말려가지고 분말로 만들었어요. 이걸 물에 개가지고 전을 만듭니다. 이런 음식이 이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역 분말전을 만들어가지고 신랑이랑 맛있게 먹습니다. 이 시대는 좀 가난했잖아요. 그리고는 따뜻한 요와 이불 10장 10조를 깔고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날 일찍 일어난 신부가 이제 정력에 좋다는 계란이죠. 계란을 풀어가지고 뭘 만듭니까? 신랑에게 주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계란 백숙을 만듭니다. 계란 백숙을 만들어서 이제 신랑과 아기자기하게 먹으면서 다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신랑에게 뭐 디저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숭늉에 이제 녹차를 타가지고 신랑에게 주고 자기는 이제 분홍색 솜사탕을 디저트로 먹으면서 장래에 이제 아기자기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우리가 커트합니다. 여기까지 예상 이해되시나요? 연속결합법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서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훈련입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자꾸 훈련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까 그 TV에 나오는 초등학교 아이 얘기했는데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이제는 태조의 업적을 우리가 형상화 시켜가지고 연속결합법으로 기억을 한 겁니다. 이거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7급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보죠. 취미로 배우는 유도관, 취민유도죠. 취민유도 정책을 폈죠. 10분의 1 조세를 거뒀죠. 민심을 왕권을 이제 새로 왕조를 개창을 했으니까 이제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세를 주는 정책이죠. 그리고 흑창제도를 실시했죠. 춘대 추납 뭡니까? 규율제도죠. 그리고 거란 강경책을 썼죠. 강경책. 만부교 사건이 대표적인데 거란이 어느 나라를 멸망시킵니까? 발해를 멸망시키죠. 망측한 나라라고 해가지고 거란에 대해서 강경책을 씁니다. 그리고 서경 중시 정책을 펼쳤죠. 중시 정책. 서경이 참 많이 나와요. 서경석 씨를 우리가 많이 소환을 해야 될 텐데 지금의 평양이죠. 그리고 고구려 계승의식, 강력한 고구려 계승의식을 저거 했는데 고려 이름 자체가 고구려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결혼 정책을 펴니다. 많은 여자랑 많은 호족이랑 결혼하죠. 결혼 정책. 자, 그리고 사성 정책을 펴죠. 자기 성을 내려줘요. 공신들에게. 내용을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그리고 기인제도, 인질제도죠. 인질제도를 실시하고요. 사신간 제도를 실시합니다. 최초의 사신간이 누구였죠? 경순왕이죠. 경주 사신간. 그리고 내숭 떠는 불여우 스타일에서 숭불 정책을 펴죠. 숭불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허용하죠. 자치 일부에 한해서 아직은 왕권이 강력하지가 않기 때문에 호족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내주는 거죠. 일부에서 지방자치를 허용하고요. 그리고 공신들에게 이거 시험에 참 많이 나오죠. 역분전을 지급을 하죠. 역분전, 미역, 분말전. 미역 분말로 만든 전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내려주죠. 훈여십시오. 그리고 정력 계란. 계란이 정력에 좋다는 말은 들어봤죠. 그리고 계백, 계란, 백수 모든 조미료를 써서 그래서 계백료서 신하들의 지침서죠. 그리고 숭록사를 설치합니다. 불교 관련 관청이죠. 설치하고 그리고 분사제도를 최초로 실시합니다. 어디에요? 이 서경에 분사제도를 실시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요? 지금 이 태조의 정치적인 업적뿐만 아니고 경제사회, 문화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 회전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 왕명을 순서대로 기억하고 조선왕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왕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사건들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사 왕조사의 뼈대를 골격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신 분들은 소수지만 연상한기 한국사를 극찬하시는 분들이고 이 벽을 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원래 했던 방법대로 외우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 간에 다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 어떤 시험에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크린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최종 네트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하고 이제 첫 1강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듭 양해 말씀드립니다. 왔다 갔다 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크린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제 고려왕조의 네트라고 해가지고 일단 기초를 기억하고 거기에 왕명을 형상을 시켜서 결합을 시켰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 왕대의 업적을 이제 연속결합법으로 기억을 했는데요. 결국은 기초결합법에다가 연속결합법을 갖다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조금 아까 우리 태조의 업적 다 기억했죠. 토성분쟁 뭐 요건 빠졌지만 그래서 1대부터 34대 왕명을 먼저 기억한 후에 각 왕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적인 모든 사건을 다 결합을 하면 이거 자체가 흐름이에요. 골격이고요. 물론 조선왕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시면 우왕, 공양왕, 마지막 34대 왕이죠. 공양까지 돼 있고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선왕조 27대 임금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조선도 마찬가지죠. 다 기억을 시킵니다. 그리고 문화사가 있죠. 우리 사실 그 수험생 중에 정치사보다 문화사를 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까의 형태는 이제 A네트의 경우였고, 요거는 조금 B네트라고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시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청자가 있죠. 이건 고려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문화를 갖다 대표하는 중단원의 제목이 돼요. 그리고 누굽니까? 공자와 두제자, 유학, 그리고 스님. 이 사람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불교, 그리고 서당, 교육, 그리고 문화예술 같은 파트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중단원과 소단원을 갖다 공간 결합을 해가지고 이 그림을 기억을 해요.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결합하면 하나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들, 문화사를 바탕으로 유학, 불교, 그리고 대부분 내용들이 다 연상 결합해서 기억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과학기술, 조금 아까 이제 과학기술 아이콘은 빠뜨렸는데, 그리고 문학, 청자, 공예, 이거 다 연상 결합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중에서는 설마 하겠지만 이 모든 게 다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경험한 분들이 이제 후기를 써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B네트입니다. B네트. 그리고 C네트, 마지막으로 C네트를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근대의 사회 전개 과정, 이것도 골머리를 앓죠. 매년 사건이 발생하고 연도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이 많은 사건을 갖다가 전부 연속결합법, 조금 아까 저랑 했었죠. 사건 하나하나를 형상화시키고 연속으로 결합을 시켜서 사건 전체를 순서대로 암기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실강에서는 이제 규칙이 요 단원에서 요 순서를 끝내면 한 번씩 나와가지고 복습을 해요. 칠판에다. 이것도 지금도 생각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암기한 내용을 갖다가 칠판에 적은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왕명을 기억하고 왕대의 업적을 기억한 것처럼 각 사건, 순서대로 외운 각 사건들의 핵심 부분을 갖다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결합을 시켜서 기억을 합니다. 이 모든 거를요.
기억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그림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교재 일부 내용인데, 우리가 A네트, B네트, C네트라고 했는데 전부 어떻게 됩니까? 기초장에다가, 기초결합한 내용에다가 연속결합을 해가지고 거대한 기억의 그물을 만들었죠. 그래서 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A네트고요. 우리가 문화사, 아까 이건 조금 고대 문화인데 조금 다르지만 그 청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자, 유학, 그리고 불교 있었죠. 그러니까 중단원과 소단원의 제목을 연상결합시키고요. 거기에 또 소단원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연상결합시켜서 통째로 기억하는 B네트입니다. 문화사가 여기서 해결됩니다. C네트는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사건 하나하나를 갖다가 연대별로 기억을 하고 그 사건의 핵심 내용을 다시 연상결합을 시켜가지고 아주 통째로 다 기억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교재에서 A네트, B네트, C네트는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그리고 전혀 뻥이 아니라는 거를, 한국사를 통째로 암기한다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니고 뻥이 아니라는 거를 실감을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칠판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요. 자, 칠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이해하실 텐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강이죠. 연상한계 역사 1강. 오픈 강의이기도 한데요. 그 연상한계 한국사란 무엇인가 해서 이제 연상한계법, 기억법이 무엇이고 또 그걸로 적용해가지고 만든 연상한계 한국사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제 시중에서 이 교재를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필수적으로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책을 보시면 연상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걸 암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연상 스토리를. 그러면 절대로 못 외웁니다. 그냥 한국사 원래대로 했던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 장면에 따르는 이미지를 갖다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겁니다. 그거를 필수적으로 그 머리에 새기셔야 되는데, 보시면 조금 아까 저랑 했지만 어떻습니까? 태조 업적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거를 이미지로 기억을 해야지 스토리를 하나씩 하나씩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빵입니다. 빵. 보면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유도관에서의 한 장면, 그리고 결혼식 장면에서의 한 장면, 그리고 신방을 꾸민 지하 자취방에서의 한 장면, 세 장면밖에 안 돼요. 이 세 장면의 이미지를 갖다가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야지 스토리를 암기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거 하지 못합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고, 또 공부하시다가 또 이해 안 되거나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1강 연상 암기 한국사란 무엇인가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바로 이제 선사시대 전개, 선사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고 긴 이제 한국사의 항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악한 환경에도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